요즘 조금만 피곤하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당 떨어졌어. 야, 당 충전하러 갈까? 습관처럼 하는 이 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 충전하다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은 전당뇨에서 당뇨 초기까지 놓치기 쉬운 당뇨의 징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고 있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없고 진단받는 순간부터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앓을수록 합병증 위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 걸릴수록 손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증상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 자체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럼 당뇨가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즉 당뇨가 걸리기 전에 나타나는 수면 아래 이 거대한 빙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당뇨 전 단계 혹은 전당뇨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라는 건데요. 이 전당뇨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당화혈색소가 5.5에서 6%인 경우 향후 5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은 9에서 25% 정도고요. 당화혈색소가 6에서 6.4 정도인 경우에는 향후 5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25%에서 무려 50%까지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 미만인 사람과 비교해서는요, 무려 20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미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 생활 습관을 조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아직 당뇨 전 단계라고 하니까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전당뇨 상태에서 생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당뇨가 당뇨병으로 진행되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가 거듭되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뇨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당뇨 자체를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뇨라는 병명이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떤 오해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그 오해부터 풀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뇨, 즉 당뇨병에 걸리기 전 상태니까 몸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컵 표면까지 가득 채운 물을 떠올려 보세요. 넘칠 듯 말 듯, 넘칠 듯 말 듯, 찰랑찰랑찰랑 이러다가 마지막 한 방울, 이게 똑 하고 떨어지면 그때 물이 컵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고 컵 안에 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전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뇨 상태에서도 이미 우리 몸에서는 혈관이 망가지고 있고요. 심장마비나 중풍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당뇨 합병증들이 전당뇨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비알코올성 간염 등 여러 질환들이 전당뇨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전당뇨는 당뇨병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주요 특징인 다뇨, 다음,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전당뇨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치료를 결심하지도 않을 테고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전당뇨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전당뇨를 앓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는 성인의 환자 수는 900만 명에 이릅니다. 900만 명. 서울 인구가 900만인데요. 정말 많은 숫자죠. 전당뇨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과도한 경우에 이 전당뇨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전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선후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혈압에 걸려서 전당뇨가 올 수도 있겠지만 고혈압에 걸릴 만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전당뇨가 되기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당뇨와 이런 질환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고혈압과 전당뇨 사이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전당뇨가 계속되면 대사증후군, 즉 각종 성인병 전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전당뇨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즉 궤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당뇨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전당뇨 단계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 호르몬인데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에 부족을 하면 혈당이 치솟게 되고요. 바로 당뇨 증상이 나오기 쉽게 되겠죠. 그런데 전당뇨에서는 이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극심한 혈당 상승이 없어요. 혈당의 극심한 상승이 없으면 극단적인 당뇨 증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 전당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갈증,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체중 증가, 피로 등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당뇨 증상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당뇨는 체중이 빠지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전당뇨에서는 오히려 이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당뇨는 언제 발견될까요? 주로 피검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는데요. 전당뇨라는 걸 알게 되면 곧바로 적극적인 치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당뇨의 여러 위험성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당뇨에 진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잘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식이 조절과 체중을 빼는 것인데요. 체중을 자기 몸무게의 5에서 10% 정도만 빼도 전당뇨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과 견과류 섭취를 많이 하는 이 지중해식 식단을 권고합니다. 평생 관리하며 살아도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당뇨로 사는 것보다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절제를 해서 전당뇨를 탈출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다음 시간에는 전당뇨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